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이번에는 2019학년도 1학년 1학기 조원고 문제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11번이 되겠습니다. 다항식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상수항이 정수인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었다. 두 2차식의 합은 어떻게 되느냐? 인수분해가 나온 거죠. 인수분해. 자, 그렇다면 이 주어진 요 4차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까? 근데 좀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좀 나름 특징이 있는 식이군요. 원래 고차식 인수분해는 뭡니까?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죠. 고차식 조립제법. 근데 지금 이 식은 조립제법 하기가 좀 곤란하죠. 숫자들도 좀 이렇게 개수도 많고 하하. 그 상수항이 1인 상태에서는 잘 찾아지지도 않고. 근데 식이 어떤 특징이 있을 때는 그 특징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 독특한 인수분해법이 있는데, 지금 이 식은 이렇게 밑줄 그은 것처럼 4차 부분하고 상수항 3차와 1차 개수가 서로 어떻게 되죠? 같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상반방정식이다 라고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상반방정식 인수분해 어떻게 합니까? 가운데 차수로 전체 식을 나눠 달라는 얘기는 사실 이렇게 가운데 차수를 공통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해야 되는데, 최고 높은 차수는 x제곱, 그 다음 차수를 쓰지 말고요, 짝을 맞춰야 되는 거니까 상수항 부분을 쓰세요. x제곱분의 이렇게. 다음은요 8x, 왜 가로를 쳤죠? 자, 이제 이쪽 부분 이제 x분의 1이 될 거니까 이렇게 짝을 맞출 거니까 하하, 가운데 부분 9 썼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우리가 이제 곱셈 공식 모양을 보게 되면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x 더하기 x분의 1하고 서로 연관성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제곱 빼기 8 x 더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하고 9하고 처리해서 플러스 7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 뭐 이 부분을 뭐 이렇게 치환을 해서 t제곱 이렇게 가는데, 이거 치환도 시간 걸리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17로 인수분해가 되면 되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 한번 빼기 7, x 더하기 x분의 1 한번 빼기 1 이렇게 처리되면 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곳에 있는 x제곱을 나눠서 x 이렇게 곱하기를 하게 되면 이쪽에 x제곱, 이쪽을 먼저 쓸까요? 7x 더하기 1 이렇게, 이쪽은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처리가 되죠. 두 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두 식이 합을 구하라. 아이고 2x제곱, 아이쿠 마이너스 8x 플러스 2 해서 답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뒤쪽에 처리는 문제가 없고, 이 문제의 핵심은, 자, 맨 처음 시작할 때 판단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고차식의 인수분해를 내는 조립제법의 보편적인 방법. 이쪽에 개수가 1을 보고 이제 1을 약수해서 찾아가려고 하니까 뭐 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밖에 당장 안 보이는데 연관성이 없어 보이죠. 그래서 특징 파악,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죠. 됐습니까? 개수가 대칭구조 있을 때 가운데 차수로 나눈다. 근데 이 상반방정식도 이게 차수가 하나 5차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 이때는 반드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고 해서 또 그 다음 상반방정식 풀이했던 거, 이쪽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이 정도 마무리. 어쨌든 상반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쌓아야 되는 그런 문제의 형태니까 한번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해 잘 되셨죠? 자, 다음 문제 갑시다. 자, 이번에 함께 할 문항은 12번이 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라는 얘기가 되어 있네요. 호호, 이때 양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3차 방정식이 세근 갖는 이런 뭐 이론이 있었나요? 우리가 2차 방정식 하게 되면은 이론이 많죠. 맨 처음에 이제 판별식 뒤에서 이제 뭐 개수와 관련해서 뭐 d가 0보다 크면 2개,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허근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뭐 양수, 뭐 음수, 양수 뭐 이런 거 이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특정한 숫자보다 크냐 뭐 이렇게 이런 공부해서 뭐 작냐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한 숫자보다 근이 작냐, 뭐 특정한 숫자가 뭐 사이에 끼어 있냐 이렇게 함수를 이용해서 푸는 근분리의 단계를 이렇게 밟아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그럼 3차 방정식 그 이론이 있었나요?
그러면 4차 방정식 이론이 있었나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과정에서 공부해야 될 이런 이론은 없습니다. 근데 왜 나왔죠? 자, 이렇게 3차가 나왔다는 얘기는 이 녀석이 반드시 일단은 뭐가 이루어진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수분해가. 됐습니까? 자, 이거를 이제 명심하라 라는 문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차식 인수분해는 뭐 당연히 조립제법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6k 이렇게 됐습니다. 자, 찾아가야 되는데 물론 이제 요거의 약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어떤 걸 해야 되죠? 자, 문제가 k도 있어서 힘든데 그때는 이제 바로 앞에 이런 걸 좀 이렇게 쳐다보세요. 부호가 다르고 그럼 뭐 그냥 그대로 이런 숫자 써가는 거. 왜 있었죠? 이거 2배 형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감각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마이너스 차 처리돼서 3k 됐고요. 그래서 6k에서 짜작 지워져 가게.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인수분해가 끝났습니다. x 마이너스 2,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k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되면 근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자, 이쪽에서 근이 처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4분의 1 써야 되겠군요. 1 마이너스 3k 끝났습니다. 0보다 크다. 그래서 k 값은 얼마? 뭐 3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까? 근데 문제에서 k가 뭐라고 했다? 양수 k라는 말이 문제 보기에 있네요. 양수 k. 이야, 그러니까 0보다 크다. 슉 해서 일단은 급한 대로 답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끝나면 좀 위험하다는 발상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왜요? 자, 문제 다시 가서 읽어볼까요? 서로 다른 세 실근. 야,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죠? 우리가 구했던 인수분해에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D0보다 크다 해서 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무슨 근이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호호, 여기서 2가 나오면 안 돼요. 2가. 왜냐고요? 서로 다른이라는 뜻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이곳에 2를 대입해야 돼요. 대입하니까 어떻습니까? 4 빼기 4 더하기 3k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0이 되면 안 된다. k는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답을 샥 보니까 아무 영향이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분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지금 이 문제에 지금 함정이 담겨 있다. 사실 함정이 아니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죠. 주어진 조건에. 자, 이런 부분이 존재한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 아까 구했던 부분이 정답은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점검요. 3차 방정식 서로 다른 세 실근 갖는다. 곧바로 풀어가는 이론은 없습니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 남은 여기 2차 이 부분에서 여기에 이론 적용 이런 것들이 문제 실전 문제 풀이하는 거. 그리고 이 문제는 서로 다르다는 표현이 나중에 이렇게 반드시 체킹해야 될 항목이 존재한다는 사실 명심하면 되겠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13번 되겠습니다. 어떤 걸까요?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업장의 카드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장을 뽑아 나온 수를 각각 A, B라고 하겠습니다. 그걸 가지고 2차 방정식들이 딱딱 만들어졌는데 이 녀석은 두허근, 이 녀석은 중근을 갖겠다 이런 얘기가 됐네요.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이다? 그럼 뭘 해야 되죠? ax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4는 이꼴 0. 당연히 판별식을 해야 되죠. 자, 짝수 형태라서 4분의 1을 b제곱 마이너스 4a 됐고요. 허근 근이 없다. 0보다 작다. 이걸 해야 되는 거고. 다음에는 중근 뭡니까? b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는 이꼴 0에서 역시 자, 음악 잘 들으셨습니까? 자, 4분의 d 조사 들어가는 거죠. a제곱 마이너스 4b 이꼴 0 됐습니다. 중근요. 이걸 이제 만족하는 걸 이제 찾아야 되죠. 자, 어떻게 찾을까요? b가 보이니까 b를 이쪽에서
4b는 이퀄 a제곱 처리되니까 b 값은 4분의 a제곱 해서 이 결과를 위쪽 b제곱 마이너스 4a 0보다 작다 이곳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제곱하니까 16a 4제곱 4a 됐고요. 와우. 전체에다가 16a 튀어나가면 a 세제곱 64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요거 뭐 느낌이 오십니까? 요거 4 세제곱이에요. 16a 있고 a 마이너스 4 됐습니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 작다 이렇게 돼요. 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문제를 보게 되면요, 1부터 9까지 카드에서 끄집어낸 거거든요. a라는 이 숫자는 1부터 9까지 숫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양수란 얘기예요. 요거 허근 갖는 식이니까 이것도 양수란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부등식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a-4는 0보다 작다 해서 a는 4보다 작다 이런 일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하하. 이제 마지막에 이 철이 어떻게 해서 부등식 모양을 만들어 가느냐 이게 이제 좀 신경이 좀 쓰이겠네요. 여기 잘 이해됐습니까? 이 양수 부동호에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양변을 이렇게 나누기를 해서 이 부분 이제 소거해줘도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짜잔. 되셨죠? 범위 되셨죠? 자, 됐습니다. 그럼 뭘 풀까요? 자, 그리고 b라는 것은 아까 4분의 a제곱 이런 모양이 있었죠? 자, 됐습니다. a 값이 1이면 어떻게 될까요? a 값이 1이면 b 값이 분수? b 이거 안 돼요. a 값이 2면 어떻게 될까요? b 값은 1이 되네요. a 값이 3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분수? 안 돼요. 짜잔,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a 플러스 b 값 구하라. 마지막 최종 답 이건 뭐 별 문제가 없고요. 자, 끝을 문제 없죠? 자,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2차 방정식이 허근이다, 중근이다 해서 판별식에서 살펴보는 요 과정 됐습니까? 대입해서 풀어가는데 약간 당혹스럽게 나올 수 있는 이 형태식. 하하, 이 부분이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라서 인수분해 쫙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때 해석하는 부분, 양수는 부등호에 영향이 없으니까, 즉 양변을 a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이 부분이 소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은 0 나누기 할 의미 없고, 또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6을 양변을 나누게 해도 이게 소거가 되고 사라지고, 그래서 이 부분만 남아서 처리가 돼가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런 좀 핵심적인 요소 몇 가지가 담겨 있어서 이 문제를 선별해서 체킹했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풀이 잘 이해됐기 바라면서 다음 문제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락생과 하는 문제 풀이 조원고 14번 문제 시작합니다. 당식 bx를 2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새로운 식을 이렇게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나머지 정리 문제 좀 혼란스럽다. 그러면 나머지 정리 문제는 차분하게 무엇을 써라. 가장 기본적인 거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는 이것이 가장 기본이면서 풀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그래서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나누고 몫이 생기고 나머지. 근데 우리가 최종 풀어야 될 문제는 x 곱하기 px, 즉 이 식에다가 x를 곱하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곱하기를 해야죠. 뭐 힘이 있습니까? 곱하기 하라니까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자, r 곱하기 x 1차식이 됐습니다. 자, 이런 새로운 식을 그런데 우리는 요거로 나누게 해야 돼요. 1차로 나눠야 돼요. 그럼 나머지가 몇 차가 됩니까? 나머지는 상수항이 되어야 되겠죠. 즉 이 이야기는 이 앞에 부분은 이렇게 여기에서 2를 딱 공통으로 꺼내는 모양을 딱 하게 되면 x 플러스 2분이 이제 관여가 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죠. 이 부분이 rx. 왜요? rx라는 거는요 나누기가 되거든요. x 플러스 2분의 1로. 그러면 r 이렇게 들어가고, 그럼 rx 플러스 뭐 2분의 r 이렇게 해서 이제 빼기 이렇게 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1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몫이고 나머지, 즉 이 부분이 더 나누기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변형해서 써야 되는데 오른쪽처럼 쓰는 이 부분을 좀 쉽게 쓸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지금 이렇게 나누기 해서 쓴 부분 이거 뭐 그대로 옮겨 적어도 되지만 그냥 R x 플러스 2분의 1을 나누니까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렇게 더 곱하기 되어 있는 요소만큼 이렇게 빼게 해주면 되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요거로 나눴을 때 이렇게 R, 목, 나머지 이렇게 쓴 부분하고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잡하지 않은 형태가 되면 식변형 형태로 해서 처리도 가능하다는 거. 좀 복잡해지면 이렇게 이제 우측에 보여줬던 것처럼 나누기. 어쨌든 여기까지 처리가 되면요. 이곳 x 플러스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1 공통 끄집어내게 되면요. 괄호치고 앞에는 2x에 qx 남아있고 자 여기 공통 아까 r 돼있고 마이너스 2분의 r 남는 거 쓰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x 플러스 2분의 1 나왔을 때 이게 이게 지금 답 들어갑니다. 답 이거 나머지 정답이 처리됐습니다. 자, 큰 틀에서 나중에는 식 변형하는 형태로 해서 풀이가 끝나는 그런 문제 형태이지만 학습이 조금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이 문제 역시 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형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정리 잘 모르면 뭐 하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 식쓰는 훈련부터 하자. 됐죠? 여기는 뭐 시키는 대로 한 거니까 힘 없습니다. 그대로 셌습니다. 이때 x 플러스 2분의 1은 2x 플러스 1과 연관성이 있으니까 앞쪽 부분 처리. 자, 중요한 부분, 이 문제의 가장 힘든 부분 바로 이 부분. 자, 나머지가 1차가 될 수는 없죠. 이것이 나눠져서 식이 변형됐다는 사실. 좀 됐습니까? 이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 부분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봤고요. 이 부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면서 이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봅시다. 즐겁게 공부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자, 15번 문제 이어집니다. 0부터 3 범위에서 2차 함수 최소값이 쩐쩐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뭐가 어렵죠? 자, 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고차 계수에 무엇이 있습니까?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함수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모양인지 위로 볼록인 모양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K값이 0보다 클 때, K값이 0보다 작을 때 나누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됩니다가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체킹했고요. 사실 이런 스타일 문제들은 서술형에도 잘 나오는 계통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체킹한 거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이 참수 일단은 그래프 모양 두 종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꼭지점이죠. 꼭지점. 꼭지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꼭지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자,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해서 판단할 수도 있지만 대략적인 빨리 그래프 문제 형태를 파악해 가는 데 있어서는 꼭지점 좌표로 이용하는 게 좋죠. 자, 마이너스 2a분의 b 했더니 x좌표가 1이었습니다. 자, 이쪽도 마찬가지. x좌표는 1이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 정의역이 어디서부터요? 0부터 조금 작겠네요. 그 다음 어디까지? 2, 3까지 쫙 됐습니다. 0부터 3까지. 이렇게 됐을 때 문제의 최소값. 자, 그렇다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꼭지점에서 최소가 되겠네요. 그래프 이만큼 사용될 거니까 하하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식에 1을 대입합니다. 1, 2k, 마이너스 4k.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2k 되겠고 뒤쪽에 있는 3을 이렇게 쓴 결과가 얼마가 되어야 되겠다. 최소값이 5다.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그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8 이퀄 0. 자, 인수분해가 잘 됩니까? 2, 4, 8. 자, 마이너스 들어가서 그러니까 K값이 마이너스하고 4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양수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K값 4 하나가 결정이 됐습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K값이 0보다 작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대칭축 구했고 범위는 0부터 됐고요. 어디까지? 3까지. 1, 2, 3, 3까지. 됐습니까? 그러면 어디서 최소가 되겠습니까? 그래프 이렇게 써먹을 때 최소는 자, 이곳 3을 대입했을 때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가 최소. 자, 값을 계산해야 되죠. 와, 18 3 마이너스 12k 됐습니까? 다음 k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정리부터 하고요. k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얼마가 되겠습니까? 6k 마이너스 3 이퀄 마이너스 최소값 5. 자, k 제곱인데 sorry 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8 이퀄 0. 하하, 인수분해가 여의치가 않네요. 자, k 값 계산 들어갑니다.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 플러스 8 처리가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근데요, 이 문제도 역시 k 값이 범위가 주어져 있었죠? 0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k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해서 요게 답이 선택되겠습니다. 저 k 값 두 개를 모두 구했습니다. 합을 구해달라. 마지막 최종 처리는 항상 그렇게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죠. 자, 해서 답은 구했습니다. 됐죠? 자, 이 문제 뭐가 핵심이 되겠습니까? 핵심은 항상 앞쪽에 다 있더라고요. 자, 맨 처음 문제 읽었을 때 최고차 계수 문자. 이게 핵심 첫 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명시명. 그 다음 대칭축. 자, 이 부분이죠. 대칭축을 이용해서 빠르게 문제 무엇을 풀어갈지 판단. 즉 그래프 모양. 거기에 이제 정의역 표시를 해보면, 범위 표시를 해보면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 금방 알 수 있으니까 풀이. 그 다음부터는 연산 시작이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 참수 그래갈 때 최고차 계수 부분 그리고 꼭지점 x좌표 이걸 이용해서 문제 어떤 형태를 구해가는지를 빨리 판단하게 가는 그런 과정. 됐습니까? 이 부분이 좀 익숙해져서 숙달돼서 좀 자연스럽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바람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에서 또 보겠습니다. 랑랑랑 즐거운 수학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방정식의 한 근을 오메가라고 한다. 역시 조원고도 나올 문제를 냈군요. 자, 저 문제 x세제곱 플러스 1은 0 나오면 인수분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이꼴 제로 해서 이쪽에 허근 되죠. 자, 그래서 한 근을 오메가 다른 근은 오메가 파 자동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론들이 뭐가 나오죠?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해서 이론 나오고, 그 다음은요 당연히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은 0 오메가 바 제곱 빼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 이론 나오고요. 그 다음 주어진 식 가운데 차수로 나누면 오메가 분의 1은 1 이런 거 나오고, 바계통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가장 기본 세제곱 오메가 바 세제곱 얼마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직접 오메가를 구해버리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근위공식. 이론들이 이렇게 많아요. 자,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다.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기초이론 공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가지고, 자, 그 다음 기억 문제 풀이하자 이런 얘기예요. 기억 오메가 제곱이요?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자,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메가 제곱 양변을 오메가로 나누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게 되면 오메가 바가 또 1이었거든요. 그럼 오메가 바는 또 뭡니까? 오메가 분의 1. 같은 모양들이 좀 보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자, 주어진 식에 마이너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애써 풀었는데 틀렸네요. 자, 다음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의 제곱. 이 부분은 이제 두 가지 형태를 풀 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건 곱셈 공식이 있으니까 제곱 마이너스 2 오메가 바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됐습니까? 1 빼기 2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 맞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식 자체는 원래 주어진 식을 이용해서 오메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각각 이렇게 바꿔도 처리된다는 사실. 이해됐습니까? 자, 요건 요식 모양을 이용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처리해서 풀이도 됩니다. 어쨌든 맞습니다. 자, 다음 디귿은요. 우선 급한 것부터 처리합시다. 오메가 마이너스 1 그대로 놔두고, 자, 오메가 세제곱이 어떻게 됐었죠? 세제곱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됐습니다. 오메가 5제곱은요. 세제곱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거든요. 자, 센스 있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로 바꾸겠습니다. 공통으로 마이너스 끄집어낸 겁니다. 이해 되셨죠? 자, 그랬을 때 또
오메가 제곱 플러스 1은 자 여기 아까 이론 정리한 데서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뭐가 되죠? 오메가가 되죠. 이렇게 됐습니까? 오메가 마이너스 1분의 1 2분의 1은 뒤로 잠시 보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통분해야 되는데 오메가 마이너스 1 공통 오메가 빼기 오메가 마이너스 1 됐습니까? 짜잔. 자 여기를 전개하게 되면 또 뭐죠?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위에는요 오메가가 사라지고 1 됐습니다. 자 이때 어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까? 자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어떻게 되죠? 와우 요거 이항시키니까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해서 처리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자, 이 패턴들 설명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어진 박스 안에 있는 거 물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그 부분이 아니라 자, 오른쪽에 전개됐던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오메가 x 세제곱 플러스 1 자, 인수분해 돼서 허근 2개라고 하고 근과 계수의 관계 두근합 두근곱 자, 당연히 2차식에 근 집어넣었으니까 성립한다. 오케이 2개 가운데 차수로 나눠서 자, 오메가 분의 1은 1 세제곱 당연한 거고 근 구한 거고 이 부분이 연습 많이 돼 있는 것이 문제 몇 개 풀이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 거듭 강조드립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론 정리들 열심히 학습하셔서 문제풀이 잘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문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락쌤과 하는 문제풀이 어느덧 좋은고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서술형 2문제 정도가 더 있는데 그 문제들은 좀 평이한 것들이라서 문제풀이는 자 이거 18번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쉽나요? 자 그래도 이 문제가 좀 만만치 않거든요. 어디 한번 좀 살펴봅시다.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2차 당식 p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식을 만족합니다. p의 값을 구해달라. a 값은 0보다 크다. 정보 하나 더 있는 건 뭐 땡큐. 됐습니다. 최고차가 음수라고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 2차 제곱하니까 4차 1차 2차 2차 4차 근데 최고차 개수가 양인걸요? 그리고 개수가 1인걸요? 알았습니다. px는 마이너스 x제곱 음수 명심해야 되니까 절대값은 1이니까 뭐 이렇게 뭐 돼 있나 보죠. 뭐 됐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그럼 여기다가 대입해서 우와 대입해서 제곱해서 이걸 풀겠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출제자의 노림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니네들 헤매봐라. 조은구 선생님께서 훌륭한 문제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이디어를 내서 문제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자, 저는요 이쪽에 있는 4를 이항시켜 보겠습니다. 이항시키면 이 4라는 것은 2의 제곱이 되니까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p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px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되셨습니까? 그래서요 이렇게 두 개의 곱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런 항하고 p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항이 있는데 오른쪽도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아까 4는 이항시켰으니까. 그래서 두 개의 곱 덩어리를 딱 만들었어요. 대신 조심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px가 이렇게 생겼어요. 어찌 생겨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전체는 플러스니까 결과 똑같으면서 이렇게 해서 두 식이 서로 이제 같으니까 이제 뭐 해야 돼? 짝 맞추기 해줘. 짝 맞추기. 됐습니까? 자, 최고차 부분들은 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똑같을 거고 그럼 어디 봐야 되겠습니까? 상수항을 잘 보시면 됩니다. 상수. 물론 여기 뭐 n이랑 뭐 마이너스 2랑 계산되겠지만 이 부분에다가 빼기 한 이 부분이랑 더하기 한 부분 어디가 큽니까? 저는 오른쪽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요? 같은 생각이셔야 되겠죠? 자, 이쪽이 큰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px 마이너스 x 플러스 이 부분이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랑 맞고요. p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이랑 짝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위쪽에서 px를 구하면요. 마이너스 x 제곱 그래서 플러스 x a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고 아래쪽에서 구하면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와우. 그래서 아래쪽에서 px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기도 하고요. 그 다음 위식과 아래식에서 a제곱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a제곱은 1 되고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서 아까 양수라고 했으니까 1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PA를 구하라, P2를 구하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에서 답 마이너스 1. 자, 답은 이미 구했고요. 어찌 좀 갑자기 이해가 갑자기 후수숙 하더니 끝나버렸죠. 자, 제일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 점검하고 주의해야 될 점 한번 살펴보고 자, 마무리를 하게 될 텐데 최고차가 음수다. 그런 다항식인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만족한다, 항등식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좀 최고차를 좀 살펴봤어요. 최고차 항이 4차식인데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또 제곱된 요소니까 마이너스를 제곱하면 1 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사실 좀 미리 확인시켜 놨고요. 그 다음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mx 플러스 n에서 대입해서 풀이를 해가지고 이게 또 우변 전개한 거랑 해서 맞춰서 a값 찾고 막 할 것이냐. 그건 출제자의 노림수고요. 자, 이 부분 좀 이해되겠습니까? 제가 좀 멋들어진 아이디어처럼 해서 이게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이렇게 인스 부분에 해서 이 부분을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짝 맞추기다 라는 이 부분이 아마 이쪽 식 변형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좀 식 변형 부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뒤는 이렇게 계수 맞추기니까 거기는 좀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식을 다양한 관점으로 변형해서 살펴보는 그런 아주 훌륭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곡 부디를 마칩니다. 여러분들 실력 많이 늘어야 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